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일정 잡혀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아니, 한동훈 대표가 장 소장님의 컨설팅을 받으신 건가요? 독대해야 된다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집권여당 당대표는요,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서 당대표로서의 권위와 리더십을 확고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뭐 추경호 원내대표라든지 윤핵관이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조금 좀 꺼리는 듯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일거에 싹 정리할 수 있는 게 대통령과의 독대거든요. 독대를 하면은 와, 대통령과 무슨 말씀 나눴어요? 딱 그러면 이제 모든 상황이 한동훈 대표의 주도가 되는 거예요. 최고위원 회의 때 다 모여 있잖아요. 자, 의대정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딴 사람들이 막 딴지 걸고 방해하고 뭐 다른 얘기하면은 제가 대통령하고 다 정리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독대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것 같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반응이 상황을 보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자가 만찬을 하기로 했으니 상황을 보겠다.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라는 거죠. 안 하겠다는 겁니까? 예, 어제 박대출 의원의 자녀 결혼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 이제 한동훈 대표도 가고 홍철호 정무수석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서 홍철호 정무수석이 지금 용산 상황과 대통령 상황이 좀 그래. 좀 이렇게 좀 꺼리는 듯한 미적거리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알려져 가지고 오늘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아니 독대 하셔야죠. 그 여당 당대표 왜 안 만나줘요? 만나주세요 제발. 왜 웃어요? 아니요. 아니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역대 어느 정권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는데 무슨 독대 요청을 하고 뭐 이거를 상황을 보내 안 보내 이런 일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독대 요청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상황을 보자고 얘기하고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가 좀 난감해하거나 불쾌해하고 이거 자체가 이게 안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 저는 그냥 한동훈의 인정투쟁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인정투쟁? 네, 인정투쟁. 나를 좀 당대표로 인정을 해주고 나의 당대표의 룸을 좀 줘라. 그러니까 뭐 의대정원도 2025년부터 하는 거를 테이블에 올려야지 이제 뭐 의정 협의체 여야 의정 협의체도 뭐 굴러갈 것이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나한테 조금 권한을 달라라고 이제 하는 건데 오늘 뭐 어제였나요? 그 대통령 들어오셨을 때 이미 악수에서 이미 쎄한 게 느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하고는 뭐 수혜 보고 받았다라고 하지만 뭐 50초 동안 막 아주 반가운 얼굴로 했는데 그냥 쌩 하고 한 0.5초 만에 이렇게 슉 지나가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아직도 삐지셨구나 대통령은. 이 삐지는 게 안 풀리겠구나. 그리고 특히 이제 조선일보 뭐 언론 인터뷰 뭐 이거 한 것도 보면은 쓴소리 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쓴소리 그러면은 독대하면 쓴소리 하겠다 그러고 만나는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은 뭐 보기 싫겠죠. 원래 유명해요 진짜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검사들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에 상사로 모셨던 검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통령은 명확하답니다. 예. 보기 싫은 XX는 절대 안 본다. 검사 시절에도 그랬다라는 건 명확하게. 예,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예. 아니 근데 그건 검사 시절 얘기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보기 싫다고 안 만나면. 나라의 불행입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장면 사실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영상 잠깐 보면 그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는 이제 악수를 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제 50초 정도 대화를 나눠요. 뭐 수해 피해 보고를 했다는 건데 그다음 보면 약간 바로 넘어가거든요. 정말 찰나의 순간에. 봐봐 제일 짧아. 0.5초 1초도 아니야. 0.5초라니까. 저 옆에 거. 예. 저 화면에서 눈여겨본 장면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네. 한동훈 대표 사이에 짧은 인사도 문제지만 저 뒤에 나타나지 않은 그 화면 김건희 여사가 뒤따라왔잖아요. 네. 봐보세요. 한동훈 대표랑 악수할 때 옆에 원래 앞에 있었던 이상민 장관은 어딘가를 화면은 나오지 않는데 어딘가를 향해 가지고 45도 이상으로 인사를 해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고 뻘쭘하게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추경호 대표랑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하고 나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앞을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요. 누구한테 인사했겠어요? 화면에 나오지 않은 김건희 여사랑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계속 뻘쭘하게 막 이러고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를 더 싫어하는구나. 왜냐면은 거기서 뒤따라오면서
그냥 한동훈 대표랑 눈 마주치거나 아니면 인사를 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겠어요? 이렇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어유 형수님, 여사님 하면서 인사를 했을 텐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를 더 싫어하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지금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 찰나의 순간이 아닌가 싶긴 한데 윤상현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독대 요청이 언론에 노출된 거니 좋지 않다고 지적을 했어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SNS에 더 노골적으로 얘기했는데 저렇게 얄팍하게 언론 플레이로 자기 정치하는 사람 정말 처음 본다라고 직격을 했더라고요. 저런 인간 말종이 저러한 SNS에 글을 올리는 것도 전 처음 본다. 그래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누가 처음에 이 얘기를 했었죠? 누군가의 지금 이현종 문화일보 네. 논설위원께서 인간 말종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그 표현을 감명을 빌어서. 받아서 네. 그 표현을 자꾸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를 좀 공격하는 거잖아요. 대통령과의 만남, 여러 가지 나눈 얘기들 언론에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대통령과 중진 의원들 뭐 만찬을 했을 때 이것이 알려진 게 윤상현 의원 때문이 아니야? 막 그런 언론 보도도 있고 추측도 추측이 있잖아요. 나왔었죠. 네. 소문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공격하는 게 그렇게 진정성이 있거나 순수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 편이에요. 그것을 좀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오늘로 한동훈 대표 취임한 지 2달 됐더라고요. 그럼 이 독대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실어줄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결국은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실어줄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이제 누가 더 급한가? 저는 사실 용산도 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상남자라서 그런지 지지율에 연연하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만 몸이 달아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전광판도 보지 않으시고 상남자라서 그러는데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에서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율 안 보면 도대체 뭘 보는 건지 그거 안 보는 나라들은 주로 이제 독재 국가들이 안 보거든요. 뭐 김정은이 뭐 전광판 보겠습니까? 뭐 푸틴이나 그러니까 사실 좀 이상해요. 이상한데 어쨌든 한동훈만 몸이 달아있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2달이 됐는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2달 돼서 뭘 했느냐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생각나는 거라고는 최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 내겠다고 했다가 지금 당에 합의를 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거 안 한 거 뭐 이런 거. 그 뭐 여야 의정 합의체 뭐 하겠다고 하지만 지지부진한 거.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뭐 입장 애매모호한 거. 그러니까 다 한동훈의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언론 보도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한동훈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의구심이 지금 들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많아가지고 오늘 한국일보 기사 제목이 윤과 다른 색깔이 뭔가 한동훈 발목 잡는 애매한 리더십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이런 톤으로 오늘 언론이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게 본인이 너무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뭔가 명분을 쌓고 있구나. 뭐에 대한 명분이요? 그게 반란이라고 하든 아니면은 직을 던지는 거가 됐든 뭐가 됐든 명분을 좀 쌓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보고 정말 안 되면은 전 던질 수도 있겠다 이 상황이면은 계속 직을 걸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거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할 때도 그만두겠다라고 했다라는 게 알려졌었잖아요. 네. 4월 1일 날 대통령이 뭐 이렇게 1시간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제 얘기를 담화를 했는데 나 국민의힘이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리고 모르면서 이제 그만둘 수도 있다. 뭐 그 앞단에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이제 그만둘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특히 대선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2년을 채우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하고 완전 반윤으로 돌아서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저는 던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명분을 지금 하나씩 쌓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 한동훈 대표는 현재 어정쩡하죠. 그러니까 국민을 보면서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과 그 부부와 호흡을 맞춰가지고 여권을 장악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대통령의 신뢰도 없고 국민적인 지지도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럼 뭘 가지고 정치를 할 거냐. 그것은 2달 동안 본인이 뭐 했는지 그러니까 여당의 지지율도 하락을 하고
차기 대선 후보로서 한동훈에 대한 실망감이 높아지는 거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탓도 아니고 윤핵관 탓도 아니다. 본인 탓이다. 그렇게 먼저 자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려워 보여요. 여러 가지로. 정치를 오래 해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감각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지금도 검사로서의 판단과 인식이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와 메시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결정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앞날을 그렇게 썩 밝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